우리 원장님은 그냥 좀 스타일이 저러셔가지고 한번 저렇게 상담 좀 길게 하시면 끝도 없어요. 뭐 고객들이 이렇게 다 들어줘요. 이러면은 사실은 직원들은 그냥 대기 시간 길어지면 그냥 욕바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병원 언니 정지은입니다. 자, 잘 되는 병원, 잘 만든 매뉴얼 리뷰 영상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한 게 이번 연도 1월이거든요. 와, 벌써 거의 8개월이 지났습니다. 너무 바빴어요. 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너무 많은 병원에서 교육이나 컨설팅을 또 연락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오늘은 이어서 이 시스템 3, 고객을 위한 시스템과 매뉴얼에서 고객은 대기 서비스에 가장 예민하다, 이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 고객들이 우리 병원에 안 오는 이유 1위부터 5위까지 중에 1위 기억하시나요? 대기 시간 안내 없이 앉아 있으라고 하면 무조건 대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응대해요. 잠시만 앉아 계세요. 네, 앞쪽에 앉아 계시면 안내해 드릴게요. 네. 고객은 대기 서비스에 가장 예민합니다. 먼저 고객이 느끼는 이 대기 시간, 병원에서 있는 분들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고객의 입장에서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그 시간의 총량보다 그에 대한 안내가 예민하다는 것을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 엄청 많이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죠. 30분 대기했다, 40분 대기했다, 이런 것보다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병원들이 신경을 생각보다 안 쓰세요. 그냥 예전 진짜 1세대 병원처럼 잘 되는 병원은 바쁘니까 기다려야지, 이런 걸로 요즘에 고객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들은 이 대기에 관해서 어떤 상황에서 예민해지고 불편감을 느낄까요? 자, 책에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측할 수 없는 대기 시간.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정보가 비대칭이 주어지고 예측할 수 없으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차라리 40분을 기다려야 된다를 알고 기다리는 거랑 10분이 지났어, 20분이 지났어, 또 30분? 뭐야? 이런 감정들은 사실 상당히 불편감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떤 성향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대기 시간.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3시에 분명히 예약을 하고 왔는데 그냥 기다리라고는 어떠한 안내를 받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인 걸 내가 분명히 봤는데 나보다 먼저 안내받고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요. 이런 걸 보면은 MBTI로 표현하자면 성향에 따라 표현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는 거죠. 표현을 안 한 사람들은 말없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안감 속에서의 대기하는 대기 시간. 불안감이 있는 진료들이 병원에 너무 많죠. 치과에서 오늘 사랑니 발치하는 날인데, 임플란트 하는 날인데 기다리는 시간. 나 오늘 코 성형하는 날이야. 근데 계속해서 대기를 시켜. 나 오늘 필러 시술을 받아야 되는데 밖에서도 대기실에서도 이렇게나 기다렸는데 안내를 받고 들어가서 이제 시술 받는구나, 원장님 오시는구나 했는데 체어에 누워서도 하염없이 기다려요. 너무 불안해요. 그러면 더 공포스럽고 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무료한 대기 시간. 요즘 뭐 지하철을 타도 그렇고 병원에서도 그렇고 다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무료한 대기 시간을 병원에서는 병원들의 그런 홍보 영상이나 소개 자료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계속 핸드폰 보고 앉아 있어요. 무료예요. 시간은 계속 길어져요. 이런 대기 시간들 때문에 고객들은 계속 예민해지고 불편감을 느끼게 되죠. 자, 그렇다면 또 책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직원들이 대기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네, 저도 엄청 궁금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병원에 근무할 때 제 철칙 중에 하나가 대기 시간을 분 단위로 안내를 하기 위해 노력한다였거든요. 자, 첫 번째는 기존 직원이 하지 않았다. 아무도 안 하는데 그거 해야 된다는 인식 자체를 안 해요. 조직 문화일 수도 있죠. 두 번째는 첫 번째랑 비슷한 맥락인데 인수인계할 때도 알려주지 않았다. 일본과 비슷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필요성도 못 느끼고 하라고 한 사람도 없어. 강조한 사람도 없어. 필요성도 못 느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대기 시간 안내의 필요성과 방법 등을 교육, 코칭 받은 적이 없다. 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 놓고는 그냥 원장님들이나 병원의 관리자분들은 말해요. 우리 병원 불친절하대. 우리 병원 시스템이 엉망이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이드라인도 주지 않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대기 시간을 안내하고 싶지만 아직 신입 직원이라서 파악이 힘들다. 네, 저도 이것들은 병원 실무자들을 통해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전화 받을 때도 데스크에서 근무하는 분이나 코디네이터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저 2시에 예약했는데요. 3시 반으로
병원으로 변경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거기로 내가 이거를 예약 변경을 해도 될지 아닐지 엄청 어려워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예약을 변경한다는 거는 거기에 모든 진료의 로딩 타임과 뭐 원장님의 그러한 스케줄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고, 내가 예약 하나 잘못하면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예약 잡았다고 난리가 나는 게 병원이잖아요. 정확하게 내가 좀 대기 시간을 파악하려면 뭐 CCTV 보면서 수술 돌아가는 거, 그다음에 1진료시, 2진료시 다 파악을 하면서 이분 하고 이분 보시고 이분 팔로업하고 하면 되겠다. 이런 게 싹 다 시뮬레이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신입직원한테는 대기한다는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고 내가 일일이 상급자한테 물어보고 대기 안내하고 하기에는 내 일 자체도 버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좀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사실은 이 원장님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냥 일단은 상담이 들어가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길어질지 모르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충을 직원들이 생각보다 저한테 얘기한 적이 많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그냥 좀 스타일이 저러셔가지고 한번 저렇게 상담 좀 길게 하시면 끝도 없어요. 뭐 고객들이 얘기 다 들어줘요. 이러면은 객관화되지 않은 그러한 척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직원들은 그냥 대기 시간 길어지면 그냥 욕바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사실은 이런 대기 안내를 직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병원의 원장님들이나 관리자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영상의 핵심인, 그렇다면은 이런 건 다 알겠는데 대기 시간을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되냐, 좀 노하우나 방법이 있냐. 그래서 제가 책을 오랜만에 제 책을 다시 펼쳐봤더니 12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마음 같아서는 이 12가지를 좀 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지만 이 중에서 좀 몇 가지만 뽑아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PD님께서 방금 앞에 영상 녹화된 분량만 한 8, 9분 정도 너무 길어졌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영상은 앞에 내용도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대기시간 관리 방법의 노하우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탐구 생활은 병원 언니,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바로 이어지는 영상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꼭이요.